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으냐면은 낙찰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경매 정지 신청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한 사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의 111136 사건입니다. 3월 24일 날 딱 2달 전에 저희가 낙찰받은 사건입니다. 울산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월드 메리디안 월드시티라는 사건이고 106동의 9층입니다. 전용 면적이 104.119 이렇게 되니까 조금 평수가 크니까 법인들도 잘 덤비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가격에 낙찰받은 사건이거든요. 감정가 3억 1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단독 입찰로 해서 3억 1,090만원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최저가에서 90만원 더 쓰고 단독 입찰이에요. 단독 입찰이란 것은 시세 판단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가서 낙찰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까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는데요. 이 평수예요. 여기 보면은 평수에 보이죠, 그죠? 여기 월드 메리디안 월드시티 같은 경우에 1단지, 2단지 있는데 동일 평형이라 하더라도 1단지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이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동이냐, 그래서 동 위치나 층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뭐 111동 4층 3억 3,500, 5층 3억 4천, 그리고 어떤 건 3억 5,500, 3억 7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1동 고층 3억 7천, 3억 7천 뭐 대충 보이시죠? 저렴한 거 그죠? 전세 안고 그죠? 층수도 낮고 전세 안고 사는 거는 3억 2,500까지도 있고 그게 제일 최저가의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낙찰받은 사건은 106동입니다. 106동 입찰 중개물건 있는가 볼까요? 106동은 하나도 없어요. 106동이 굉장히 로얄동입니다. 106동 아까 제가 그러니까 1단지가 더 좋다 그랬죠. 2단지보다. 그래서 1단지가 제일 좋고 그 중에서도 106동은 바로 뒤에 초등학교가 있고 또 바로 앞에는 스포츠센터 같은 커뮤니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자, 그런 물건인데 저희가 그러면은 시세가 아까도 보지만은 그렇지 않은 물건도 3억 7천도 보이잖아요.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최저 3억 7천이란 말이에요. 더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3억 7천인데 3억 1천에 받았다. 3억 1천 90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트 입찰권 같은 경우에 10% 싸게 낙찰받기가 어렵다라는 거 입찰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3, 40평대 물건인데.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저희가 좋은 기회를 잡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한번 볼게요. 문서 송달 내역입니다. 저희 낙찰받고 3월 24일 날 낙찰받고 그리고 3월 31일 날 저희 가서 열람 및 복사 신청 해가지고는 서류도 쭉 열람하고요. 서류도 열람하고 뭐 서류 열람 외에요. 채무자 연락처 알려고 그러는 거죠. 뭐 방문을 해도 알 수 있지만은 미리 뭐 서류 관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 사람 연락처도 알고 뭐 그러면 굳이 또 방문 안 해도 전화로도 할 수 있으니까 방문해서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열람 및 복사 신청해서 연락처도 이제 확보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채무자금 소유주가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대요. 파산 절차로 인한 거더라고요. 파산 절차. 그래서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저희 어떻게 되냐면은 잔금 납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매각허가 왜 우리 최고 1등 하지 않습니까? 경매날 그죠? 입찰일날 1등하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매각허가 결정 나잖아요. 매각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저희가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매각허가 결정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3월 24일 날 우리 낙찰받고 3월 24일 낙찰받고 4월 2일 날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각허가 결정은 되고 그 이후에 확정되기 전에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랬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 정지된 상태에서 몇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못 기다리잖아요. 아니, 한 달만 기다리면 돼요. 석 달만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아지면은 기다릴까 말까? 실입자하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사 들어가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가뜩이나 경매는 낙찰받고 명도까지 해가지고 두세 달 걸리는데 거기서 몇 달을 더 기다리라고 하면 나는 안 되지. 나는 입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낙찰받고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가 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자, 매각 허가 결정되기 전에 낙찰받고 일주일 전에 이런 저기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불허가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불허가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는 뭐냐면 입찰 보증금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기 전에 이 상황이 이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매각허가 결정 취소,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내고 입찰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가지고는 그걸 되돌려 받고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 정지 신청했잖아요. 그럼 이 정지 신청을 한 사유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경매시장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매각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입찰을 들어갈 것, 내가 아니, 입주를 할 것도 아니고 나는 좀 기다려봐도 된다. 이랬을 때 나는 급할 게 없다. 너무 잘 받았다. 브랜드 아파트 낙찰권을 3, 40평대를 내가 시세 대비해서 약 20% 이렇게 싸게 낙찰받는다는 진짜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좀 특이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이거 내가 좀 기다려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내 생각보다 너무 길게 가. 난 한 6개월이면 끝나지 않겠나 했는데, 7개월, 8개월 계속해도 결론이 안 나. 진짜 1년 갈려나 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꼭 돈이 필요해. 안 되겠어. 다른 거 보니까 시세도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돈 되돌려 받아서 다른 데 입찰 들어가는 게 나는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돼서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하고 되돌려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내가 결정 내리고 어떤 걸 뭐 꼭 액션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낙찰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집행정지 신청 들어왔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입찰 보증금 되돌려 받으라고 그냥 뭐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기다릴 건지 아니면 되돌려 받을 건지. 되돌려 받고 다른 물건에 입찰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번에 너무나 좋은 물건이니까 난 좀 기다려도 되겠다. 그까지 3,1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3,100만 원 뭐죠?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연이자 2% 받는다고 하면 3,100이면은 1년 이자 해봤자 62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 62만 원 없어도 돼. 그냥 한번 기다려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도 닥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매에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불허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서류 열람을 해보면은 지금은 이 다른 사건이에요. 이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게 나와요. 5월 13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 이 사건도 낙찰받은 분이 가서 서류 열람을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채무자금 소유자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집행정지 신청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경매계에서 연락을 했겠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집행정지 신청 들어왔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하고 또 이 사람도 또 고민을 하면서 5월 19일 날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업로드가 안 돼 있네요. 그럼 이 사람도 고민을 하고 있겠다. 그죠? 이거 어떡하지? 되돌려 받아야 하나? 아니면은 기다린다고 할까? 그러겠죠. 근데 많은 사건에서 열의 9은
보통은 그냥 입찰 보증금 반환 받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다릴 것인지, 이건 너무 내가 낙찰을 잘 받았다면은 한번 언제까지 함께 일단은 기다려 보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돼서 되돌려 받아도 되니까,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오늘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하시다 보면은 입찰 많이 하시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낙찰 받고 나서 저는요, 울산법원에서 아주 옛날에 꽤 오래전에, 그때 뭐 41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41명인가 46명인가 제 경매 인생에서 제가 입찰 들어간 사건이 40대 1을 넘은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낙찰받고 기분 진짜 좋았어요. 울산법원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 굴국밥집 있어요. 거기 가서 좋다고 밥 먹고 있는데, 그거는 낙찰받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개찰하고 나면은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배고파가지고 내려가서 낙찰도 받았겠다, 배도 고프겠다, 또 제가 또 굴국밥을 좋아하겠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신나게 먹고 있는데, 네, 경매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취하 신청서가 들어왔대요. 그거는 정지도 아니고 취하 신청서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허탈했던 겪은도 있고, 그리고는 경매에 이제 낙찰받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이번처럼 경매 정지 신청 들어와가지고는 막 속상해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되돌려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건들을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추적을 해보면은 보통은 짧으면은 한 5, 6개월, 7, 8개월, 길면은 약 1년 가까이 후에 그게 이제 재경매로 해가지고는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건도 길면은 1년을 한번 기다려볼까?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또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